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역시 여의도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께서 감사는 파동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우리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감사가 파동으로 전해져 왔을 때에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주로 제갈 박사님께 여쭤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사님, 우리가 감사의 생각이나 말을 듣게 됐을 때에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뇌에서 우선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뇌에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들어있다가 제가 김찬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뇌에서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고 그 말을 듣는 김찬주 목사님 뇌에서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뇌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를 과거에는 심리학자들이 그냥 앙케이트 가지고 또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걸 보고서 감사하면 사람이 좀 순해지는구나, 온유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결과적으로 사람이 변한다 그것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MRI로 찍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에이먼 같은 분은 스펙트라는 새로운 뇌 찍는 기술을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뇌를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뇌에 혈류가 많이 흘러서 아주 빨간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뇌에 피가 쫙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하고 감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하고 두 분이 같이 그 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뇌 혈류량이 변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은 혈류량이 많아지는데 우리 뇌는 아시다시피 피가 흘러야 거기에 산소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날르고 그러는데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에 비교하면은 5%밖에 안 됩니다. 70kg 몸무게라고 하면은 1.4kg밖에 안 되는 이 뇌가 얼마나 많은 산소를 쓰는가 하면은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0%를 뇌가 쓰고 피는 이 5% 뇌가 25%를 쓰게 되고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의 30%를 이 5%밖에 안 되는 뇌가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포도당은 40%를 뇌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현명했나 하면은 왕세자를 아침 4시면은 깨워서 태조사부가 와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꿀을 한 잔 퍼미기는 겁니다. 그래야 뇌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요즘 아침을 먹지 말아라 그런 분도 있는데 아침을 먹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영양분이 덜 가기 때문에 뇌 활동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나 사무직 사람도 아침을 꼭 먹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뇌가 사용하는 우리 몸에 산소나 또 혈류나 영양분들 이런 것들로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을 쓰는데 실제 그 같은 뇌가 이제 변화되는 게 첫 번째 일이라면은 그 같은 뇌에 그러면은 명령을 받는다 할까요?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몸은 또 어떻게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지요? 몸의 변화들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을 우리가 이 감사를 이해하시려 그러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감사 호르몬이라고 밝혀진 거는 2014년에 와서야 밝혀졌는데,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처음 발견된 거는 1906년입니다. 114년 전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영국의 데일경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아기 낳는 이 촉진제로 처음에 발견이 됐습니다. 분만할 때 보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산도를 줄여주는 걸 알았고, 그 후 4년 있다가 1910년에 아기 젖먹일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또 작용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옥시토신의 이 분자식이 알려진 거는 1933년입니다. 프랑스계 미국 학자인 드누비가 발견을 하고 1955년에 노벨상을 받죠. 그 공로로. 그리고 그 후 계속 이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면서 옥시토신이 허그할 때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리허그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할 때도 나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부부 생활을 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옹을 하고 잔디밭에 있을 때도 나오는 걸 혈중 농도를 가지고 교수들이 저 커플은 어느 정도 사랑이 진행하겠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을 가지고 감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 호르몬을 가지고 주사를 해서 화학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합성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 있는데, 처녀 쥐 있는 데다가 옥시토신 호르몬을 주사를 했더니 이 처녀쥐가 쥐가 엄마나 된 것처럼 다른 쥐 새끼들을 막 돌보고 그런 걸 알아내고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모성애의 호르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젖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주로 여성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아니고 남성들에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 감사 호르몬이고, 신뢰도가 높을 때 옥시토신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은 이 호르몬이라 그러면은 도파민 그러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세로토닌 하면은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뇌를 안정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고, 엔돌핀이다 그러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었는데, 옥시토신은 114년 지나는 동안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이라 그러지 않고 이제는 옥시토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 호르몬을 잘 안 나와서 그런 감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한 6개월 동안 감사를 쓰게 하고 훈련을 했더니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옥시토신을 감사 호르몬이라고 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엘고 교수도 걱정 마라. 옥시토신 레벨이 낮더라도 6개월 동안 훈련하면은 좋아진다고 논문의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엘고 교수의 논문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CD38이라는 변형, CD38이 변형된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유전인자가 감사 유전입니다. 그래서 CD38이 있는 사람은 옥시토신 호르몬을 잘 만들고, CD38이 없는 사람들은 옥시토신 호르몬을 잘 못 만들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한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무 거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개 범죄를 잘 저질러서 한 5% 정도의 사람들이 옥토신 CD38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옥토신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할 확률이 높다. 그런 그 논문 발표인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6개월 정도 훈련하면은 옥토신 CD38 유전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되더라. 좀 어려운 의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떻든 기본적인 거는 매우 과학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또 알고 싶은 것은 그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면은 인간 세포는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아주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미국 그 버클리 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소에서 연구원들 9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옥토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거를 손상된 나이 먹은 세포에다가 옥토신을 주입을 했더니 이 근육이 젊은 세포의 80% 수준까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장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사람들이 안 아프고 오래 살 거냐?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아프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옥시토신 호르몬이 손상된 근육을 재생시키는 그걸 사람들이 발표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돈은 자고 일하면은 그냥 쌓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돈 주고 죽죠.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펀드를 집어넣어서 연구를 더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귀에다가 실험을 한 건데 그거를 인간에게 했을 때도 어떤 변화가 올지 더 연구해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멘탈 헬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는 처음에는 950만 불을 에모리 대학에다 주어서 5년간 연구를 시켰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구를 시켰다가 다시 또 1270만 불을 줘가지고 다시 지금 5년을 더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되면은 아마 옥시토신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게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그 옥시토신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 옥시토신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 그러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그 다음에 엔돌핀 이 네 개를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된 곳에 보면은 이 네 호르몬이 같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옥시토신이 분비될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얘네들이 다 있느냐. 그래서 옥시토신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하게 이제 에모리 대학에다가 시키고 옥시토신 시스템이라고 호르몬 연구가 아니고 옥시토신 시스템 연구라고 제목이 나올 정도로 옥시토신이 광범위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유전인자 CD38을 넣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성경이 사람 사용 설명서 아닙니까? 네. 그 설명서에다가 박아넣었어. 얘네들은 이거 잘 써.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잘 좋게 일어나. 그리고 행복
감사 호르몬이 나오면서 옥시토신이 나오면서 야 도파민 니도 가져 세로토닌 니도 가져 엔돌핀 니도 나가 같이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만 하는데 아직까지 추측이지 그걸 나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된 건 아니고 네. 논문도 옥시토신이 나오면서 다른 행복 호르몬도 같이 분비시키는구나 네,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이제 감사의 말을 듣거나 감사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옥시토신이라는 시스템이 움직이면서 좋은 것이 떼거리로 같이 몰려다니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건강, 네. 특히 건강에 네. 면역력을 높여주고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됐을 때에 어떤 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어렵지만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의학도가 돼서 의학적인 전문성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라는 게 이같이 매우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같이 움직인다 또는 이같이 작동한다라는 원리를 좀 우리 이사장님께 주었습니다. 안남웅 목사님을 모시고 이어서 생생한 어떤 감사를 갖게 됐고 또 어떤 일로 이 같은 감사 운동을 일으키게 됐는가를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감사 나눔 운동을 처음으로 창안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남웅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직접 생생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목사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남웅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백감사 운동 또는 백감사를 창안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데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주에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페이빌이라고 하는 군사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한인들이 한 5,000명 정도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들이 한 5,000명 모여 살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침례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 20여 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성도들한테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그런 대로 성도들하고 관계가 참 좋았는데 그 교회 이민자들 교회 특히 국제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위 교회 안에 왕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나이도 물론 그들보다 많지만은 이제 재정적인 재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언이 한 사람이 움직이면 교인들 30-40명을 따라서 움직일 정도로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왕언이하고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 목회를 포기하든지 굉장히 그만두든지 그 정도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 교회 부임에 가서는 왕언니한테 굉장히 비율을 잘 맞추면서 한 2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건 살다 보면 말다툼할 때도 있고 관계가 깨질 때도 있는데 그 왕언니하고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왕언니가 나를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고의적으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왕언니 한 사람만 괴롭히면 견디겠는데 왕언니를 추종하는 다른 교인들도 같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시달리고 나니까 사람이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견디질 못해서 내가 교회에다 사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담임 목사가 어떻게 회사도 아니고 사표 쓰고 그냥 그만두겠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이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네 눈의 안경이 감사라는 안경이 아니라 불만, 원망이라는 안경을 끼고서 그렇게 모든 사물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원망이지 않느냐? 왜 감사라는 안경을 쓰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을 가만히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내가 모든 사물들을 그 당시에 보니까 전부 원망하는 눈초리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고 100%가 다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한번 그래도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자.
내가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인들한테 감사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감사를 하면 축복이 옵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말만 해봤지 정작 내가 내 손으로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왜 하게 됐느냐?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감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계속 그 교회 목회를 하자면 어떻게든지 그 왕언니의 마음을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를 쓰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백감사가 아니고 그냥 감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100가지가 돼서 이제 100가지 이 백감사의 그 창안임자라는 요리를 듣고 뭐 원조란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그 백감사가 지금 한국에 와서는 지금 군부대나 기업체나 모든 것에 지금 보통 명사처럼 확산돼 가지고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백감사를 써서 그 왕언니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전달하면 본론 앞에서 찢어버리지 그 사람은 읽어볼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새벽 2시에 집에 대문에다 꼽아놓고 도망을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일요일이 돼야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타날 테니까 수요일날 제가 그 편지를 그 대문에다 꼽아놨는데 3일 동안 그 날짜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참 조바심이 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 수험생이 시험 치고 시험 발표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3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날 그 왕언니가 교회에 나타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었다. 어떻게 보면 경천 동지할 일이었어요. 양손을 하늘 위로 쳐들고 목사님하고 뛰어오는데 이건 상상도 못해봤던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는가. 나를 2년 동안이나 정말로 잠에 잘 때 가위에 눌릴 정도까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어떻게 백감사 편지 한 통에 감사 편지 한 통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을 항상 얘기할 때 막가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견고한 빵카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떤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배를 누르고 두드리면 문도 안 열어줄 정도로 나를 박태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 편지 하나에 양손을 치켜들고 목사님 하고서 내게 달려오는 그걸 보고 거기서 내가 놀란 게 뭐냐. 이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감사의 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초월한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그때서 이제 그 백감사의 위력을 알고 그 감사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시면 실제 목사님이 먼저 체험을 하셨고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감사가 이 같은 막강한 힘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교인들께 그걸 프로그램을 만드셨나요? 어떻게 그다음에 또 하셨나요? 그것을 처음에 백감사의 힘을 알았죠. 백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걸 당장 교회에다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였어요. 네, 우리 가족들이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들한테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가족들한테 와서 집에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애들끼리 자기 엄마하고 텔레비 보다가도 내만 들어가면 자기 방으로 다 도망가 버릴 정도로 나를 기피하고 도망가는 정말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모든 기득권도 포기하고 내가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까지 와서 너희들 교육 때문에 내가 왔지 않냐. 이렇게까지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한 얘기가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아빠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도 우리 집 와이프도 똑같은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냥 건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족은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은 나한테 가장 가까운 나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깨닫고 내가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근데 그 중에서 문제는 우리 딸아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딸아이가 나한테 와서 자꾸 체기가 있다 그래. 체한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도 위내시경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횡격막이 아주 호흡을 하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깊은 잠을 못 자겠다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하루는 충격받은 게 걔 딸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란 말이에요.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 닥터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스트레스 중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놔두면 얘는 큰 병이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애를 갖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냐고. 그 얘기를 듣는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내가 깨달은 게 가해자는 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가해자라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뭐 약으로도 안 되는 거고 입원이나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나게 된 게 백감사라는 것을 내가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딸아이를 그렇게 내가 그 정도가 되도록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냐면 이 아이가 자기 반에서 20등안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 공부 때문에 애들한테 닥달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20등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애들 만나기만 하면 공부 좀 해라. 이 한심한 인간아. 너 커서 뭐가 될래? 공부해서 남 주냐? 막 이런 식으로 애를 얼마나 윽박지르는지 몰라요. 애가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지 그런 건. 근데 그 애한테 그렇게 언어 폭행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가를 그 당시엔 몰랐죠. 어떻게 오히려 충격요법을 쓰면 오히려 걔한테 도움이 될 줄 알고 강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제가 우리 재갈 이사장님 그 실험을 통해서 내가 알은 것이 감사합니다와 짜증납니다와 공부 좀 해라 이 세 가지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짜증나 이 짜증나라고 난다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언어 이거보다도 더 먼저 썩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게 공부 좀 해라가 하라. 왜 그러냐 왜 공부 좀 해라가 그렇게 나쁘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강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렇더란 말이에요. 공부 좀 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명령조로 얘기하는 게 그 아이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아이 머릿속에 있는 그 해마체와 편도체라고 하는 그 장기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한테 보기만 하면 계속 공부 좀 해라고 야단치니까 한 번도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다 그래. 이빨을 다 뜯어버리는 거지. 그런 정서적인 불안으로 극한 상태로 나타나는 건 그것이 해결 방법이 의학적으로는 원인은 알지만 왜 저 애가 저렇게 됐는가 치료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거는 우리 왕언이라는 사람이 그 정말 막가파 같던 그런 사람도 백감사 한 통에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딸아이한테 이제 감사를 써주기 시작한 거죠. 백감사를 우리 딸아이 이제 매일 쓸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가족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예, 우리 가족들도 왕언니가 백감사 내가 써준 것 때문에 변화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위력을 다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나는 백감사를 내가 매일 쓸 테니까 너희들은 매일 쓰라 그러면 못 쓸 테니까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감사를 써주도록 하자. 한 사람한테 백감사를 써서 몰아주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도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첫 해부터 여름이 빠진 게 뭐냐면 우리 가족 4명 중에 3명이 8월달이 생일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애들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나도 이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생일이 가까워가지고 갑자기 쓰려니까 힘드니까 1년 전부터 써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1년 전부터 어떻게 한 달에 10개씩을 써서 모으자. 한 달에 10개씩.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다 그래 나중에. 그래 한 달에 10개가 아니고 그럼 일주일에 2-3개씩 쓰자. 일주일에 2-3개씩 쓰면 4주니까 그것도 10개가 넘으니까 일주일에 2-3개씩 쓰자. 2-3개씩. 주말 되면 토요일 되면 그냥 2-3개씩 쓰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다 다다닥 쳐서 집어넣어 놓으면 한 달이면 10개가 넘고 그다음에 1년 되면 뭐 훨씬 넘으니까 그렇게 해서 잠깐만 일주일에 2-3개 썼을 때에 그러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는 거 아버지께 보여드리나요? 아버지를 아니죠. 아버지를 위해서 2-3개 감사를 쓰고 네. 엄마를 위해서 2-3개 쓰고 아들 이렇게 써놓으면 매일 써놓고 그것이 한 달치 모아지잖아요. 네. 한 달치를 모아놓고 그거는 1년 되면 그게 12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그 중에서 추려서 100개만 만들어서 네. 백감사를 주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네.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A4 용지에 써서 이제 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제도가 있는 게 한국에 오니까 이 배너라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뭡니까 족자같이 생긴 거. 이걸 해주니까 인쇄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니까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해주니까 너무 이거는 집 안에 걸어놓으면 정말로 데코레이션으로서도 가치가 있고 아주 늘 자주 볼 수가 있으니까 A4 용지에 주면 한번 읽어보고 그냥 집어 던져놓으면 그만인데 이거는 벽에 걸어놓으면 계속 수시로 볼 수 있고 또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고 손님들이 와서도 볼 수 있고 이게 그것이 가장 좋은 집안의 안에 그 장식품을 떠나서 가족이 감사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아닌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네.
그렇으면 가족이 4사람, 5사람 같으면 5사람에 5개의 배너가 있겠네요. 그렇죠.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기 집에 다 걸어놨죠. 네. 우리 부부 거는 우리 집에 걸어놓고 옛날에 하실 때. 예, 옛날엔 다 하실 걸어놨죠. 때. 그렇게 예. 걸어놓고 이제 해마다 이제 그게 해마다 내용이 똑같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이 거의 다 뭐 특별한 게 뭐 있으면 내용이 이제 비슷한 몇 개만 바뀌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맨 처음에는 감동이 받죠. 네. 근데 그게 2년,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이 계속 되니까 네. 감동이 안 와서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네. 잠깐만. 그래서 이제 감사 운동이 집안에서 이제 감사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장 극적인 게 그러면 따님이 이제 언제부터 호전된다 할까요? 어떤 따님의 그렇게 해서 좋아지시는 걸 보시나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가까이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예, 애들한테 써주면서 그 해줬고 그다음에 감사와 반드시 병행해야 될 내용 있는 게 뭐냐면 칭찬입니다. 예, 칭찬을 반드시 병행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칭찬도 그냥 즉흥적인 칭찬은 효과가 없어요. 그날 오늘 내가 우리 딸아이한테 뭘 갖고 칭찬해 줄까? 우리 아들은 뭘로 칭찬하지? 우리 집사람은 내가 뭘로 칭찬하지? 이게 하나의 하루 나의 안에 그 미션. 네. 매일매일. 그걸 생각해서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딸 오늘 신발 정리를 하다 아까 보니까 우리 딸 너무 이뻐. 왜 이런 이쁜 딸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줬지? 이런 식의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